만리장성, 현 차이나의 국민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일말의 양심과 생각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복, 한글, 김치 등은 모두 당신들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코리안들은 당신들의 식민지였다고 사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사고가 있으면 아마도 그따위 소리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한자가 자신들의 글자라고 하면서 그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는 당신들과 싸우고 있는 미국의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일까요?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그 발음을 기억하고 또 무엇으로 국민들을 가르쳐 사회를 이끌고 역사를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한자가 당신들의 글자였다면 왜 간자라는 것을 만들어 옛 역사 기록인 정자를 과연 읽고 이해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습니다. 한자를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글자이면서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이 모두 한글입니다. 언어가 역사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역사 문제 이전에 언어 문제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리장성, 중국 고대 여러 시기에 북방 유목민족으로부터 침입에 방어하기 위해 건축한 대규모의 군사시설로 동에서 서쪽으로 1만 화리에 달하여 만리장성이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현 차이나의 북방에 과연 어떠한 전조가 있어 인구 14억이 공포에 떨 만큼 두려움을 느껴 만리나 되는 장성을 쌓았을까요? 과거에 있었다는 북방의 거란 여진, 그 외에 이민족과 오랑캐들은 모두 현재 어디에 갔을까요? 과거의 역사에 등장하나 현재의 존재가 없는 집단들은 모두 역사 조작의 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현재의 만리장성을 겨울에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폭설이 내려 아예 어느 누구도 만리장성에 접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성입니까? 장성이 최초 수출된 시기는 춘추 전국시대로 이미 2000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이중 진한명 3대의 장성 규모가 가장 크다. 당초기 북방의 돌궐이 이미 평정되어 위험이 되지 않아 장성의 수축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5대 후당은 연륜 16주를 방치하여 장성 수축이 의미가 없었고 몽고와 원은 일부 관구에 대한 수리만 진행하여 상인의 통행에 대한 역참으로서 기능뿐이었으며 청대에도 장성의 수축을 하지 않았다. 현대에는 고족의 유지 보호를 위한 보수 외에는 군사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연운 16주란 5대 십국시대 후진의 건국자인 석경당이 936년 요 나라의 군사 원조를 요청하며 후당을 멸망시키고 그 대가로 바친 하북의 16개 주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연운 16주라는 명칭은 이 16개의 주 중 대표적인 연주와 운주에서 따온 것이며 16개 주의 위치는 아래표와 같다. 유연 16주, 연유 16주라고도 한다. 자, 우선 연운 16주의 주인공 요 나라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거란을 요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의 영어식 표현인 캐세이와 러시아어로 중국을 뜻하는 키타이, 몽골어로 중국을 나타내는 캬타드 등은 모두 거란에서 유래하며 거란인들이 스스로를 가리키던 명칭은 키탄으로 추정된다. 우선 요 나라의 기반지 요 땅부터 살펴봅시다. 황해도 수안의 군명을 저세수조 요산 장률이라고 합니다. 요 땅에 있었던 산이 요산입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요원 덕주, 단양 적성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신정 동국 여지 서남에서 적벽 적산과 단양 단산은 불골적과 단으로 동일한 지명이 됩니다. 단양에 있었던 성이 단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 진성, 귀성, 적촌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단성의 군명 귀성이란 왕부의 중심성 공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전회에서 아방궁이 있었던 화성이 공내성이었습니다. 이곳에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습습니다. 요는 16주의 요 나라의 거란이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진시황제의 진나라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요 나라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선 요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지는 소인 즉 스키타이 키타이 구려로 아랄해 주변 사람을 의미하는 라오인이라는 말입니다. 언어 간섭상
알알의 알은 존칭의 접두어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알 땅의 알은 랄 혹은 라오가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오가 되니 그 한글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랄 알의 위수 주변 지역을 만주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만주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만자의 뜻을 살펴봅시다. 기본적인 뜻이 가득 차다는 의미인데, 그릇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지다는 뜻입니다. 원래 탕쿠투와 여진 거란 지역의 천조천축에서 샤카 스키타이가 인구가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져나온 스키타이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갔겠지만 그 이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후에 여진이라고 고착되었지만 요인 혹은 요진을 만주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황해도 수안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요동산 고을 동북쪽 사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요놈 16주의 주인공 거란이 요 지역이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황해도 수안의 요동산은 전 차이나의 만리장성이 시작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지역을 또한 만주라고 합니다. 키타이와 스키타이는 카터인 샤카터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란이 요의 키타이 스키타이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먼저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인 송도를 공략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징기스칸이 본대를 이끌고 키타드를 후퇴시켜 카라키타드와 주르체드와 주인의 용맹한 군대를 제압하여 차부치알에 이르도록 썩은 나무가 쌓이듯 죽였다. 제베가 차부치알의 관문을 취하고 고개를 빼앗고 넘어 징기스칸이 히라덱두드루에서 수경했다. 송도를 공격하고 성마다 도시마다 군대를 보내 공격하게 했다. 주르체드와 주인은 여진족입니다. 차부치알은 고용관이고 히라덱두르는 용호대입니다. 위에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는 과정에 나오는 지명 중 고용관과 용호대가 등장하는 문장을 하나 인용합니다. 조선의 동문선 17권에 나오는 설량수의 고추가뭉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가뭉을 읊었습니다. 그 송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기 바로 전에 거친 지명이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그런데 설장수의 시는 고려의 수도 개경 송도 앞에 있는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타이 스키타이 샤카터가 바로 고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설장수의 시 고추 가뭉에 등장하는 황제의 서울인 창평고을을 밝혀봅시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량, 명평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한포, 회원, 환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창평과 경상도 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창평의 군명 굴지와 창원의 군명 굴자는 동일한 고죽국의 지명입니다. 고려 황제의 서울인 창평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용담대 현해 남쪽 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대에 있었던 누각이 용담대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기 거란에 요 나라가 있었던 황해도 수안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용담 한 줄기의 신령스러운 물 근원 맑으면서 마르지 않으니 이 사이에 교령이 있는가 의심되네 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수안에도 용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란의 키타이가 고려라고 했는데 고려의 서울인 창평의 용담이 요가 군명인 황해도 수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계에 나열된 지명들이 연한 16주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 등장하는 지명들입니다. 유주, 순주, 단주, 유주, 울주, 운주, 웅주, 환주, 삭주, 무주, 규주, 신주, 탁주, 영주, 계주. 고용관, 만리장성에 있는 관문 중 고용관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창평구에 위치하는 만리장성에 설치된 관문이자 요새이다. 천하제일운관이라고도 불며 난공불락의 9요새로 꼽혔다. 상기에서 고용관이 등장하는 식구를 다시 인용합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진시황제의 진나라와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조선의 화성이며 북경이라고 했습니다. 북경이란 한양 장안인 남경과 대비해서 북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이 중화인인민공화국 북경시 장평구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고려에서는 황제의 고을인 북경 창평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창평의 지명이 일치할까요? 참으로 신기하죠. 그러면 고려의 서울 창평이 현 만리장성 고용관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현 만리장성의 고용관에 진나라와 진나라, 논나라, 삼진, 화성 등이 모두 있었을까요? 누가 누구의 역사를 베낀 것일까요? 고용관과 함께 있었던 신라택투로인 용호대의 지명이 어디였는지 밝혀봅시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본 경도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선으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르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어뜸으로 진실로 산하니 백이의 땅이다. 경도의 형승에 나오는 화상에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곳에 있었던 데가 용호대였습니다. 만리장성의 주인공 진나라가 있었던 곳이 진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그곳에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조선의 전궁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만리장성의 정체를 찾아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장성 고려 덕종 2년에 평장사 유수에게 명하여 북경 변경의 관방을 장설하였는데 주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옛 옥내성의 경계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위원, 홍하, 정주, 영해, 영덕, 영삭, 운주, 안수, 청색, 평로, 영원, 정룡, 맹주, 삭주 등 14개 성에 걸치고 요독, 정변, 화주 등 3성에 다다라 동쪽으로 바다에 가까이 붙였다. 연무 1,000여리를 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와 두께가 25척씩이며 속칭 만리장성이라고 했습니다. 만리장성이 지나갔던 지역을 살펴봅시다. 상기에 만리장성이 지나갔다고 하는 지역들은 신시개천의 무대 전부가 있었던 곳을 출발해서 천안의 안주를 지나 부도인 국내성까지 연결되었던 서울의 경성이었습니다. 조선의 화성과 만리장성이 크로즈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리의 참뜻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에 왕부의 성인 국내성이 있었던 만년, 만산, 만주에 있었던 장성이라는 뜻, 즉 만리란 만이라는 도읍이 현 중국에 조작 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장성, 즉 만리의 거리로 변주되었던 것입니다. 상기 만리장성의 관문 고용관이 있었다는 설장수의 고추가문이라는 시를 다시 인용합니다. 고영광민 예전 창평골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 장막에 불고 한 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애를 쉬고 16천마도 성미에 다 맞았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연기만 자욱 불조차 시들었구나.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곳 구제경 창평고을의 만이라는 도 만리로 이곳에 있었던 장성이 만리장성이었습니다. 상기에서 이곳 만리의 장성을 귀성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국내성이 바로 만리장성이고 조선의 화성이었습니다. 진시황릉. 진시황릉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제의 묘지이다. 여산 또는 역산이라고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산서성 소안 여산원에 있는 야산에 위치하여 있다. 자, 그러면 진시황릉이 있었다고 하는 여산 삼절구를 인용합니다. 여산 삼절구.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보존하고플 따름이련만 옛날에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런 여산의 산 아래 흙이여 아방궁이 없어지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역사 속 여산봉화의 무대 여산에 아방궁이 있었고 아방궁이 불타고 그 자리에 지은 화천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서울의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아로 새긴 담장으로 변하고 몇 번이나 타다 남은 채로 변했나.
거짓으로 봉화 올려 황후를 웃게 하고 사슴을 말이라 하던 옛날 일이 아련하네. 상왕께서는 압수래가 경계하는 말을 생각지 않고 여산이 화근이라고 도리어 원망했네.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이 또한 진나라 진2세 황제 호해와 환관 조고의 심겨루기의 일화인 사슴을 말이라고 했던 기록 위마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도사가 삼산을 찾았다지만 한번 가면 못 돌아오면 망고의 진리인걸. 지척에 있는 진시황릉이 더없이 좋은 거울인데 좋은 가기는 무엇하러 힘들여 올랐을까. 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화천궁 안에 요광전, 비상전, 구룡전, 의춘정, 조원각, 장생전, 갈고로 증명각, 방풍각 등이 있었고 화천궁에 관해서는 태종 정관 18년에 어탕을 연관하고 탕천궁이라 하였는데 고종의 하명 2년에 온천궁, 현종은 천보 6년에 화천궁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조원각은 아방궁이 있었던 곳으로 지척이라는 말은 코리안들의 인식으로는 앞에 아주 가까이라는 말로 진시황제가 있었던 아방궁 지척에 자신의 무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진시황릉은 역사 속 서울의 화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황제의 고을 창평에 있었던 고용관이 북경의 창평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역사 조작의 실상이 시사하는 바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방궁을 불태운 항우의 초나라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